단백질이 들어있는 쉐이크를 먹어서 훨씬 더 오래 가요. 이런 이유 때문에 반드시 보셔야 될 게 거기에 들어있는 탄수화물량을 보셔야 돼요. 이를 같이 먹어주는 거예요. 거의 섞어서요? 그렇죠. 거기 섞어서 먹어도 되고 따로 먹어도 되는데.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아침에 좀 바쁘다 보니까 빵 같은 거, 주스에 좀 마시거나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저는 사실 몇 년 동안 샐러드와 두부를 먹고 있습니다. 와, 그런데 망막빵이 생겨서 라면에 반만 먹을 걸 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대사질환이랑 다른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허기짐을 엄청 많이 느끼잖아요. 이 허기짐도 좀 참을 수 있는 허기랑 진짜 못 참겠다 싶은 허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이렇게 주스 한 잔 그래도 마시고 나간 거랑 그냥 나간 거랑 뭐가 더 배고플 것 같아요? 요새까지 패턴을 보면은 주스를 먹는 게 훨씬 배고프죠. 왜냐면 혈당 스파이크를 찍거든요. 네. 우리 몸은 혈당이 올라갔다 내려가잖아요. 네. 그러면 갑자기 배가 고프게 됩니다. 아니, 그리고 감정적인 배고픔도 생기고요. 옥창 선생님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거. 제가 한 100번 들었어요. 네. 그러면은 이 쉐이크 같은 것도 있잖아요. 단백질이 들어있는 쉐이크랑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쉐이크를 먹었을 때 이것도 실제로 배부름이 단백질이 들어있는 쉐이크를 먹었을 때 훨씬 더 오래 가요. 그럼 탄수화물 들어있는 쉐이크는 뭐 미숫가루 같은 걸로 말해야 그렇죠. 되나요? 그게 실제로 봤을 때 우리가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여러 호르몬들이 있어요. 뭐 PP나 CCK, GLP-1 같은 것들이 단백질이 더 많이 들어있는 쉐이크를 먹었을 때 포만감이 더 오래 유지되는 형태를 보여주거든요. 아침에 우리가 급하다고 미숫가루 같은 이런 좀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쉐이크들을 먹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후에 내가 활동을 하겠다, 내가 달려서 출근을 하거나 충분히 내가 신체 활동을 하겠다, 그러면은 괜찮을 수 있어요. 왜냐면 포도당은 대부분 먹은 다음에 근육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간식으로 먹을 거다. 간식을 먹고 앉아 있을 거다. 그러면은 사실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편견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미숫가루 건강식품이다라는. 우리가 보통 앉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렇게 공무를 가는 건. 그런데 음료, 액상과당은 대부분의 경우에 문제가 돼요. 내가 달려도? 달리더라도 일단 간에는 안 좋아요. 왜냐면은 포도당은 우리가 활동을 하면은 그냥 간에서 뭐 별로 거치지 않고 바로 근육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과당은 일단 간에서 에너지를 쓸 수 있게 정제를 해서 가야 돼가지고 간에서 지방간이 생기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음료는 인간한 마시지 말자라고 하는 거고, 아침에 간단한 끼를 먹고 싶을 때는 단백질이 풍부한 어떤 쉐이크류를 먹으라는 거고, 실제로 이런 이유 때문에 다마에서도 2023년에 간단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끼를 단백질 쉐이크나 단백질 바 같은 거로 대체를 하면은 체중 감량 정도도 좀 더 많고 좀 유지하기에도 간편하다. 왜냐면 이게 내가 지속하기에 좋아서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 쉐이크를 고른 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이유 때문에 반드시 보셔야 될 게 거기에 들어있는 탄수화물량을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탄수화물량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잘 감이 안 오는데 일단 당류 함유 포함이 무조건 돼 있어요. 왜냐면 당류 포함을 표시하는 건 의무거든요. 당류는 뭐 1g 이하로 매우 적은 걸 선택해야 되고, 탄수화물도 쉐이크류에서 식이섬유라고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은 대부분 다 이게 가루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제 탄수화물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보통 보면은 탄수화물이 20g, 당류 4g 이렇게 돼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이 16g은 다 정제 탄수화물이라는 거여서 이걸 먹고 내가 뭐 걸어서 출근을 하시거나 뭐 뛰어서 출근을 하시면은 그래도 괜찮을 수가 있는데, 내가 좌식 생활 양식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은 정제 탄수화물 양 자체도 좀 최대한 적은 걸 선택하는 게 좋다는 거고, 보통 추천하는 거는 탄수화물 양에서 식이섬유 양을 뺀 값이 뭐 2, 3, 적어도 5 아래로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좀 혈당 변동이나 이런 걸 좀 줄일 수가 있어요. 이런 단백질 쉐이크로 간단하게 한 끼를 대체할 때 좀 팁 같은 걸 이야기 드렸고요. 제가 컨텐츠를 만든 이유가 윈쉐이크 이번에 헬프님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이 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두 번째 제작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한 10% 정도 할인 이벤트를 좀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댓글에다가 일단 헬프님들이 좀 구매하실 수 있는 할인 쿠폰 번호를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런데 꼭 윈쉐이크가 아니더라도 단백질 쉐이크 같은 걸로 이렇게 한 끼를 대체하는 거는 간편하기 때문에 좀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팁 중에 하나가 단백질 쉐이크, 꼭 윈쉐이크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단백질 양이 충분히 20g 이상이고 탄수화물 양이 적다면 좋은데, 이거를 아몬드 브릿지 같은 걸 해도 배가 좀 덜 부르다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그럼 할 수 있는 팁이 뭐냐면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한 8에서 10cc 정도라든지 MCT 오일을 같이 먹어주는 거예요. 거의 섞어서요? 타서? 그렇죠. 거기 섞어서 먹어도 되고 따로 먹어도 되는데 들기름 같은 건 어때요? 나요?
들기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들기름이 더 낫다면서요? 들기름도 그렇죠, 훨씬 낫죠. 지방산의 어떤 구조가 다른 건데 올리브오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오메가 9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또 우리 대사 질환도 좋고 지방간 같은 거 좀 해결해줄 수 있는 그런 거고 MCT 오일도 MCT 오일은 뭐예요? MCT 오일은 중세 지방산이라고 해가지고 지방산이 짧아가지고 간에서 뭐 대사되지 않고 에너지로 우리가 바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지방산이에요. 캡슐로 된 것도 있고 따라 먹는 것도 있는데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MCT 오일을 같이 먹으면은 기본적으로 얘네가 위장관 운동을 느리게 해줘요. 그래서 포만감을 줄 수가 있고 바로 근육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훨씬 더 공복감이 덜하죠. 그래서 꼭 한번 해보시고 나는 정말 아침에 그렇게 배고프지 않다. 단백질 쉐이크도 난 안 먹어도 된다. 근데 약간 뭔가 좀 출출하다. 그런 분들은 커피 같은 거에다가 MCT 오일만 타가지고 마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지방산 에너지를 어쨌든 간에 내가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뭐 인슐린 자극 같은 것도 없고 뭔가 기운이 없다라고 느끼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만 좀 도와주면은 활동량이라든지 활력은 유지될 수 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최대한 좀 간편하고 내가 한 번씩 이렇게 해볼 수 있는 방법으로 식사 방향을 좀 잡아보시는 게 체중 유지를 하시거나 혹은 뭐 감량을 하실 때 아주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좀 드립니다. 오늘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저희는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